안녕하십니까. 저는 개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부장 박성용입니다. 오늘 개요병원 가족교육의 주제는 우울증에 대해서입니다. 우울증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우울증이란 의학적 관점에서 진단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울한 기분,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 체중 변화, 수면 변화, 정신 운동성의 변화, 피로나 활력의 상실, 무가치감이나 죄책감,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 자살 사고 등의 증상이 있으며 이 중 5가지 이상이 확인되면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울증을 진료 현장에서 질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보다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재발이 잦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질환도 그러하지만 특히 우울증의 경우 심리적 치료 접근이 필요하나 우려 현실상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로 연령별로 우울증의 증상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 번째는 우울증과 비슷한 질환이 많기 때문에 감별 진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 우울하다의 표현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진단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료 현장에서 바라본 우울증을 환자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증상과 더불어 연령에 따라 특징적인 증상이 동반이 됩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 후 남아있는 부수 증상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치료자와 신뢰감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다섯 번째로 약물 치료 이외에 다른 치료법이 다양하여 오히려 적절한 치료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임의로 약물을 조정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진료 현장에서 바라본 우울증을 가족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울증은 환자의 의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울증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은 표현이 다양하여 가족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먼저 우울증 역시 치료가 어렵고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재발이 잦기 때문에 치료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간혹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하여 쉬운 질환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우울증을 치료하다 보면 많은 경우 만성적인 경과, 또 치료의 어려움, 많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울증에 따라, 환자에 따라 어려운 우울증이 많기 때문에 치료자와 많은 소통이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로 특징적인 우울증 환자의 사고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소통과 공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흔히 우울증의 영향으로 인지 왜곡된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환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지 왜곡 사고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환자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약물 조정 및 치료 종결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약물의 조정은 약물의 특징에 따라, 환자의 특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하며 치료의 종결 역시 재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주치의와 긴밀한 상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약물 치료에 두려움을 갖지 말자입니다. 물론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서 과학이 발전하면서 안전한 약물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환자들이 효과에 대해서 많은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약물 치료에 대해서
주치의와 상의를 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울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부장 박성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